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당장 디폴트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다음 주로 또 연기가 됐죠. 네, 맞습니다. 먼저 간밤 미국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까지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미국 지역은행이 급락하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 소식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요. 현재 가장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채 한도 상향 여부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9일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만나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협상을 했지만 불발이 됐었는데요. 네. 이들은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서 오늘 2차 회동을 약속했었지만 이마저도 다음 주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 디폴트라는 중대사를 두고도 좀처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것은 양측의 의견차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모두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전제 조건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을 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건 상황입니다. 예, 일단 양측의 의견 차가 좀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인 부분인데 네. 이 회동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현지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네, 협상 연기가 단순히 일정만 미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또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 협상이 다음 주로 연기됐고 대신 주말간 양측의 실무자 회동이 진행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실무 수준의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협상 연기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 간의 긍정적인 교류의 신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메카시 의장도 지도자들이 다시 모일 만큼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말하면서도 네. 이번 협상 연기에 대해서 양측의 대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면서 시장의 우려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9일 협상 불발 이후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는 강경한 발언에서 톤을 한층 낮춘 겁니다. 다만 외신들은 다음 주로 연기된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주말간 이뤄질 이 실무 협상에서 백악관 측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재정지출 감축 사안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말간 협상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지만 미국 디폴트가 발생하면 시장에는 어떤 충격이 있겠습니까? 네, 미국의 디폴트가 빠지게 되면 정부는 이 연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등 연방 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고령층에 대한 그 복지 혜택도 끊기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국민,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부채를 보유한 국가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달러가 대거 풀리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전망인데요.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도 치솟을 것으로 보여서 채권 시장의 쇼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비규환이 따로 없는데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디폴트가 발생하면 몇 시간 안에 증시가 5%에서 7%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임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것이 미국과 전 세계 경기 침체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 경제학자들은 디폴트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83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GDP는 6%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또 주식시장도 폭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와 부채 한도 협상에 최종 실패할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법률로 인정한 국채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상향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추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보가 커지면서 IMF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충격파가 세계 경제로 확대될 거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맞습니다. 이 줄리 코제 IMF 대변인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차입 비용 증가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시급히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당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미국의 디폴트 상황에 대비해서 전시 상황실인 워룸을 마련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디폴트 상황을 대비해서 워룸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주 1회 월음 회의를 소집하고 있고 디폴트 발생 예상 10일 전인 21일부터는 매일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다이먼 CEO는 부채 한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디폴트는 전 세계 고객들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제발 합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말 실무자 회담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전날에 네. 미국의 지역은행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잇따라 파산한 데 이어서 미국 은행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 뒤에 이어서 네 번째로 파산 가능성이 제기된 패그웨스트뱅코프가 간밤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 30% 가까이 빠지는 등 높은 변동성에 장중에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었던 이 패그웨스트뱅코프가 다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 은행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JP모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타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급등락이 심한 모습인데 그럼 지역 은행주가 다시 급락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뱅크런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뱅크런이 확인되면서 은행 리스크가 재조명됐기 때문인데요. 뱅크런이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합니다. 패그웨스트뱅코프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보유예금 규모가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2일까지 280억 달러였던 예금 규모는 250억 달러로 30억 달러나 줄었는데요. 이는 우리 돈 4조 원 수준입니다. 특히 패그웨스트뱅코프의 매각설이 나온 직후 4일, 5일 이 이틀 동안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약 1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패그웨스트의 예금 규모는 340억 달러였습니다. 이에 대해 패그웨스트뱅코프는 파산설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로 인해서 고객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이 대거 빠져나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은 파산설이긴 한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아직 파산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현재 파산에 가장 근접한 은행이라는 것에는 좀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애널리스트는 패그웨스트뱅코프가 미국 내 가장 약한 은행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시장은 패그웨스트가 파산할지 아니면 다른 대형은행에 인수될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은행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 디폴트 이슈까지 겹치면서 파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